이 문제에서는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노란색 조건식 두 개, 이 조건식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지금 함수 f의 프라임 붙어 있으니까는 미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건식을 오른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좌변 우변 미분을 해줘요. 근데 지금 요 식에 있는 문자가 x, y 두 개가 있어요. x랑 y랑 두 개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이 x, y 둘 중에 한 문자를 상수라고 생각해요. 상수, 숫자다. y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x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물론 얘네 두 개 바꿔도 돼요. x가 상수고 y가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fx 더하기 y를 요거 이제 미분하시면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x가 x 더하기 y가 된 다음에 x 더하기 y가 함수 f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기울기는 f' 네모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의 기울기는 x 미분해서 1,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y는 상수라고 해서 미분하면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미분값이 f' x 더하기 y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하기 1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거 미분하시면 dx분의 d fx 계산하시면 f'x 아까처럼 생각하면은 여기 f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x 미분해가지고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우변에 세 번째 있는 요거 fy를 미분해요. fy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는 0. 왜냐하면 y는 상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식 좌변 우변을 미분하면 좌변이 f'x 더하기 y가 되고 는 우변 f'x 더하기 0 이렇게 되죠. 또 상수 미분해서 0.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 봅니다. f' 괄호 안에 0이 있으면 x가 0이면 되겠다. x가 0을 대입해서 요 식이 f' 0 더하기 y는 f'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9가 되는 거죠. f'y는 9 이렇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 여기 안에 함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y에다가 x를 대입해 주면은 물론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다른 x고 y에 x를 대입해 주시면 f'x는 9 여기 y 자리에 x 대입하려고 봤더니 y가 없어요. 그래서 f'y는 9고 f'x도 9. fx는 요거 조금 9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c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요 식을 첫 번째 좌변 우변 2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x에 0, y에 0 대입을 해줘요. 여기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x의 편한 숫자, y의 편한 숫자 대입해주면 f0 더하기 0 좌변, f0 더하기 0은 우변, f0 더하기 f0 이렇게 되는 거죠. f0 더하기 f0, fx가 f0, 그 다음에 fy가 f0. 그래서 좌변은 f0이고 우변은 2배의 f0 이렇게. 여기 어떻게 생긴 식이냐? 어떤 형태의 식이냐면 네모는 2 곱하기 네모예요. 그래서 이거 쭉 넘겨주면 네모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f0이 0이다. 그래서 여기 적분상수 c가 0이 된다는 얘기죠. c가 0. 그래서 fx는 9x, f1은 9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수학 문제, 그 중에 미분 적분 문제 풀 때 이렇게 역함수가 문제 속에 있는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뭔지 몰라도 다른 손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y는 fx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에서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서 얻을 수가 있죠. y는 f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f의 역함수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g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이 부분
1부터 3까지 fx 곱하기 dx의 그 적분은 그래프에서 x가 1일 때, x가 3일 때 여기까지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 넓이가 이 적분값이 됩니다. x가 3일 때 정해진 비로는 x는 3, y는 27, 3,27이 되고 역함수는 아까 뭐라 그랬느냐? y는 x에 대해 이동시킨 거니까 여기에 있던 점 1,1은 제자리 1,1이고 3,27 y는 x에 대하여 대치이동시키면 x와 y 위치가 바뀌어서 앞뒤로 바뀌어서 27,3이라고 되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적분은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적분은 x가 1일 때부터 x가 27 여기까지의 넓이가 적분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요 주황색 적분은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여기 fx 아랫부분, fx 아랫부분 2부터 3까지 여기 넓이에 해당되는 거겠죠. fx가 함수니까 적분값이 곧 넓이가 될 거다. 그런데 요 파란색 부분을 y는 x에 대하여 대치이동시키므로 y는 x에 대치이동시키면 1,1은 1,1로 27,3은 3,27로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점 27,0은 0,27 그래서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녹색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적분값이 곧 넓이가 되는데 그 넓이를 역함수의 성질 y는 x에 대칭동을 시켜봤더니 어느 부분의 넓이와 그 계산값이 똑같게 되느냐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아주 뚱뚱한 기억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이 다각형이 그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이만큼 길이 x가 0일 때에서 x가 3일 때까지 길이 4 이만큼 길이 x, y가 0일 때부터 y가 27일 때까지 세로 길이 27 요 가로 길이는 1 회색의 세로 길이는 1 그래서 3 곱하기 27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빼기 작은 사각형의 넓이 1 곱하기 1 81 빼기 1 답은 80이 되는 거죠. 여기 적분할 때 역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동을 시켜주면 된다. 여기에서 지금 3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를 미분한 도함수 f'x는 2차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참수가 어떤 모양의 식을 가지고 있느냐 식으로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로 알려줬는데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점이 여기 0,0 여기 2,0 이참수식 f'x 이참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점 어떤 점을 알고 있느냐 x절편을 알고 있죠. 이참수식을 알아볼 때 x절편이면 식을 인수분해 형태로 하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2차 함수 식을 완전적으로 표현하는 게 문제 풀기가 편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1학년 수학 문제. 네, 그러면 인수분해 꼴로 2차 함수 그래프 f'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0,0을 지난다 인수 x를 가지고 있고 2,0을 지난다 인수 x 빼기 2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형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이면 f'0이 0 곱하기 0이 쉬우니까 x가 2일 때 2 빼기 곱하기 0 때문에 f'의 값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0,0, 2,0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x절편을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바꿀 때는 인수분해가 편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여기는 알고 있지만 이 폭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 폭이 달라지더라도 x절편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식에서 뭐가 바뀌느냐? 2차의 계수 a가 아직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fx를 알아보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을 쉽게 하려고 곱하기를 더하기 빼기로 바꿔주고 ax제곱 빼기 2ax 이렇게 되었죠. 해가지고
x가 f'x 적분한 거 ax가 3분의 1 ax 세제곱 빼기 ax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요 식의 fx를 나타낸 요 식의 아직까지 모르는 미정계수가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남았어요. 식이 두 개 필요한데 그 식 두 개가 뭐냐? 그 식 두 개가 첫 번째 요거 극대값이 8가 제 x가 1 때의 f의 값이 6이다. 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2번식 보시면 f1, f1이 여기 3분의 1a 빼기 a 더하기 c는 6.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번식 극대값을 알아보려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양수, fx는 증가, 그리고 0과 2 사이일 때 f'x가 음수, f'수, fx는 감수. x가 2보다 클 때 f'x 양수, fx는 증가. 그래서 여기가 극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대점이 x가 0일 텐데 여기서 알려주기를 함수값이 8이 된대요. 그래서 1번식은 f0이 극대값이다. 이게 8이다. c는 8 이렇게 되었죠. c는 8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8은 6. 마이너스 3분의 2a는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a 값이 3. 그죠? 그래서 요 fx가 새롭게 태어나죠. a의 대입, c의 대입. 2차는 x의 세제곱. 3차는 x의 세제곱. 2차는 마이너스 3, x의 제곱. 1차 없고 상수항은 8. 이렇게. 자, 질문은 fx의 극소값을 구하라. 여기죠, 여기. 여기 극소값. 그래서 극소값이 fx가 2일 때 값이다. 8 빼기 12 더하기 8. 그래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그 미분 적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1학년 때 배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차함수의 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인수분해가 편할 때가 있고 완전 적분이 편할 때가 있고. 여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차수가 짝수일 때의 적분과 차수가 홀수일 때의 적분,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요 적분할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6x제곱 dx 따로 적분하시고 빼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x dx 이거 따로 적분하시는데, 자, 첫 번째 적분 여기를 6x제곱 곱하기 dx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6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굴러기 그래프인데 플러스 a까지 마이너스 a부터 여기 적분하시면 왼쪽의 여기 fx 곱하기 dx 넓이들의 합하고 오른쪽에 fx 곱하기 dx의 합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0부터 a까지 적분가 곱하기 1을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적분을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자, 세로 길이가 2x, 가로 길이가 dx 이렇게 되는 애들을 쭉 더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더한다고 하면 a부터 더한다면 여기 지금 주황색이 이 사각형이 세로의 길이가 세로값이 2x고 가로값이 dx가 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넓이가 음수 표시네. 여기 넓이가 음수로 왼쪽에는 2x가 음수, 오른쪽에는 2x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왼쪽의 적분 결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기 적분 결과는 음수, 여기 적분 결과는 양수가 되는데 그 크기가 똑같죠. 절대값이 똑같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시면 그 결과가 0이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차수가 홀수일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은 항상 0. 항상 0. 그 다음에 차수가 짝수일 때는 0부터 a까지 적분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적분할 필요 없다. 홀수차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때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셔도 되고 0부터 a까지 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6x제곱 dx 적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2x 세제곱 a 대 0 대 2 곱하기 2a의 세제곱 빼기 0이죠. 이게 32. 그래서 4a의 세제곱이 32, a 세제곱은 8, a는 2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할 때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 0 기준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리와 오른쪽으로 가는 거리가 똑같은 적분이다. 절대값이 똑같은 적분 구간을 가지고 있으면 홀수차 적분은 할 필요가 없다. 0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fx식을 미분해가지고 f'x로 바꿔줄 건데 여기 좌변의 미분, 우변의 미분 dx분의 d, fx는 dx분의 d 적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차식, t에 대한 3차식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거니까 제자리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이 파란색 비추신 식을 적분하면은 a of t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3차식 적분이 at예요. 그러니까 at를 미분하면은 다시 파란색 밑줄에 3차식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좌변은 f'x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 dx분의 d 요 적분까지 계산한 것이 at. 여기 t 자리에 0 대입하시고 x 대입하시고 그래서 dx분의 d a0 빼기 a of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하면 얘는 상수니까는 0이 되고요. 얘는 빼기 a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자, 아까 다시 기억했던 거 at를 미분하면은 여기 파란색 식이 된다고 했어요. 파란색 식이. 그래서 a 프라임 x는 4t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인데 요 t 자리에 x가 들어간 x를 대입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x는 대입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놓고 fx가 양수냐 음수냐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건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참고용이니까 자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놓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x가 1일 때 여기쯤 그리고 x가 0일 때의 값 그리고 x가 5일 때의 값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벤다이그램을 그리는 것처럼 이게 fx가 양수냐 음수냐 적분값이 어떻게 되냐 별 상관없이 참고용으로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적분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여기 적분값 요게 5가 된대요.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에서 A 집합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5부터 6까지 미안 0부터 5까지의 적분 0부터 5까지의 적분 이만큼의 계산 결과가 이게 6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에서 벤다이그램 그렸을 때 빨간색 A 집합 그 다음에 파란색 B 집합 그리고 여기 겹쳐진 부분은 교집합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분값 요거 녹색 1부터 5까지의 적분이 그 결과 8이 된대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은 B 빼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8개. 그래서 1부터 5까지 적분이 8이 되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 가운데 있는 0부터 1까지 적분이 마이너스 2예요. 숫자가 음수가 되는 거 그냥 참고용. 0부터 1까지 적분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은 5 빼기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3이 아니고 7이 되는 거죠. 7. 요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이 5가 되는 거니까
여기 왼쪽 A,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집합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가 7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 인티그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의 계산 결과가 7. 그리고 빼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4x dx 얘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7 빼기 적분 결과 2x 제곱 마이너스 3대2 0대2 7 빼기 0 빼기 이것이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7 더하기 18 2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대략 그려놓고 비슷한 예를 들자면 집합에서의 벤 다이그램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양변을 적분을 해요. 처음 x에서부터 나중 x까지 우변도 적분하는데 vt 곱하기 dt를 처음 시각 t0에서부터 나중 시각 t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x1을 적분한 거니까 1 곱하기 x 1을 적분한 거니까 1차 x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x0, xd에서 x 빼기 x0가 t0에서부터 보통 t0는 0이 되겠죠. t0에서 t까지 vt, t를 적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도를 적분한 것이 위치의 변화가 되는 거다. 변위 되는 거다. 즉 위치의 변화, 변위. 근데 얘처럼 속도가 일치하식으로 주어지면은 그 적분 결과가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지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값의 변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편한데 이 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t가 0일 때 50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이런 직선 모양이 되는 거죠. 방향의 스케일과 세로 방향의 스케일을 무시하면은 이렇게 만만하게 스케일을 약간 바꿔서 그려주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이렇게 갚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되는데 좀 보기 편하게 해서 약간 쭉 늘려서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 V가 50, T가 0일 때 V가 50, 그 다음에 V가 0일 때 T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0부터 11까지 이렇게 주어진대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것은 지금 처음 출발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상 55m에서 시작한대. 그래 가지고 요 여기가 x0 처음 위치가 55가 된다는 얘기야. x0가 55. 자, 그래 최고 높이에 도달한 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높이가 양수 플러스 쪽으로 가다가 수로 바뀌게 되는 순간 여기 v가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최고 높이일 때가 되는데 t가 얼마일 때냐? 5일 때죠. 0 되는 거니까 10t는 50, t는 5. 그래서 1번 답은 t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를 적분해가지고 변위를 알아보는데 여기 속도가 양수일 때의 변위는 그 적분값이 곧 넓이가 되는 거다. 여기 넓이가 가로가 5 곱하기 세로가 5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125 죠. 다음에 내려올 때 속도가 음수일 때는 이만큼 네, T가 11이 되면은 그게 지면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 출발이 높이 55일 때예요. 55일 때 그다음에 물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간 것이 높이 플러스 125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일 때 최고 높이는 125 더하기 55 더하기 125 이때는 h가 10 이렇게 되겠죠. 물체가 처음에 높이 55에 있었는데 125만큼 올라가가지고 그게 다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다시 높이가 그래서 이 주황색에서는
B의 변화가 마이너스 180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계산 안 해도 된다. 계산하기가 자, 이 얘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변위의 절대값을 붙여서 B로 간 게 125, 그다음에 아랫방향으로 간 게 180m, 두개 더하니까 300m 이렇게 낼 수 있죠.